기본 개념은 잡고 들어갑시다. 자, 이번에 배울 건 수동태. 일단 크게 색깔 좀 이런 거. 큰 틀로 딱 구분해서 필요한 거 정리하고 해볼게요. 글자 잘 보이나요? 자, 태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글을 전달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라는 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능동태인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말하는 수동태라는 이런 용어적인 접근만 살짝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거의 모든 영문법 파트에서 등장하는 건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요소가 되겠죠? 능동은 뭐 하는 거? 쉽게 구분하면 능동은. 그렇지. 우리 쉽게 구분하면 뭐뭐 하는 것. 수동태는 당하는 것, 되는 것 정도로 구분하겠죠. 그지? 이런 말장난, 능동과 수동이 구분된다는 거, 수동태랑 능동태를 구분한다는 거. 자, 저번에도 이런 얘기 했었지만, 우리가 뭐 영어를 전공한다거나 학자할 일은 별로 없을 거야. 그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태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건 누구를 활용한다는 얘기야? 태라는 건 동사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 이건 까먹으시면 안 돼요. 능동과 능동태, 수동과 수동태는 다른 겁니다. 그냥 쉽게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건 분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고, 분사는 동사가 아니었잖아. 그지? 하지만 태라는 건 직접적으로 동사를 가지고서 문장 구조를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명칭을 살짝 구분할 필요가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수동태라는 이 문법을 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특징을 기억해야 되겠지. 자, 수동태는 보통 동사를 어떻게 바꾸죠? 그렇지. 하지만 수동태 1번 규칙을 BPP라고 암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동태 1번. 자, 수동태는 누구와 누가 역할을 바꾸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주어와 목적어가 그 역할을 서로 바꾸는 걸 우리는 수동태라고 해요. 오케이? 자, 무조건 동사를 BPP로 바꿉니다라는 건 좋은 접근은 절대 아니야. 수동태는 주어랑 목적어가 그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나요? 없지.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있나요? 있지. 1, 2형식에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많이 했던 거. 핵심은 목적어입니다. 그럼 다시 연결. 목적어가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우리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럼 목적어가 반드시 나오는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불러? 그렇지. 이거에서 부족함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수동태는 타동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파트입니다. 자, 주어랑 목적어가 그 역할을 달리하는데 목적어가 존재한다라는 건 타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타동사에는 3, 4, 5형식 동사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자, 헷갈리시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3형식 또는 4형식 또는 5형식 동사를 모두 타동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 수요 동사도 타동사예요. 목적어는 존재하니까. 자, 그럼 이런 식의 특징이 존재한다는 거, 필요하다는 거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동사를 뭘로 바꾼다? 동사를 B 플러스 PP 수동태 문장 구조로 바꿔가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과정도 같이 정리하는 학생들이니까 이때 비동사 대신에 이거 이제 문법적으로 정확히 이제 똑같다라고 판단하기 뭐하지만 이 비동사 대신에 get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같이 기억합시다.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 앞에 비동사는 get과 같은 구조로서 활용이 될 거니까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구조에서 우린 누구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 그렇지. 뒤에 있는 목적어를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겁니다. 유치하지만 인칭대명사에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구분하듯이 단어 형태는 조금씩 바뀌겠죠. 그래서 목적어 앞으로 나올 것이고 동사는 어떤 형태? 그렇지.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뀝니다. 중요한 건 얘들아. 수동사를 만들려면 원래 처음 문장에 쓰이는 동사는 무슨 동사여야 돼? 타동사죠. 그럼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얘는 타동사인가요? 아니지. 왜? pp는 뭐야? pp는. 이 pp를 우리 뭐라고 불러? 그렇지. 분사라고 불러. 분사는 뭐라고 정리했었지?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걸 쉽게 분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지. 즉, 타동사의 문장을 타동사가 아닌 구조로 바꾸는 게 수동태인 거야. 어려운 설명이지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문장의 동사는 타동사야. 그걸 조금 더 큰 틀로 설명하면 일반 동사가 쓰이고 있겠죠. 근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그 문장의 동사가 누가 돼버려? 자, 요 말을 살짝 잘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원래 문장에 쓰이는 동사는 타동사지.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BPP가 되겠지. 하지만 PP는 실제로 동사야 아니야? 아니죠. 동사인 척하는 놈이지. 그럼 결론. 수동태는 뭐다? 타동사를 비동사로 바꾸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이따 예문 하나 들으면서 설명을 한번 추가해 드릴게요. 일반 동사가 쓰인, 타동사가 쓰인 문장이지만 얘가 수동태로 바뀌는 순간 얘는 타동사가 아닌 비동사의 문장으로 바뀐다는 얘기. 예문 하나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어는 어떻게 되죠? 주어는 그렇지. 뒤로 빠지지만 보통은 전치사 by와 함께 뒤로 빠지게 되겠죠. 또 뒷부분에서는 전치사 by가 아닌 다른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들도 같이 암기를 하게 될 거고. 오케이. 간단한 듯 하지만 타동사라는 거, 수동태를 만들었더니 타동사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 실제로는 비동사의 구문으로 바뀐다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오케이. 자자자자자. 일단 필요한 거 적으시고 그러면 밑에다가 간단한 듯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하나만 내볼게요. They didn't bring the key.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봅시다. 밑에다가 수동태로. 그럼 여러분들 똑같이 해보세요. 수동태로. 하나만 더 해볼까? 너 그 책 읽었니? 자, 여기 두 문장만 수동태로 만들어 봅시다. 생각보다 고민들을 해야 되는 파트야. 일단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목적어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목적어는 얘들아 절대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형식상 구분 잘해줘야 돼요. 목적격 보어를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the key를 주어로 끄집어낼 거야. didn't를 썼다는 건 시제가 과거겠죠. 그지? 그리고 부정문이야. 핵심 수동태는 비동사를 이용하는 거니까 과거 was가 될 거고 부정이니까 wasn't가 되겠죠.
그리고 bring의 과거 분사는 brought가 되겠지. 그 다음 원래 문장의 주어였던 they가 전치사 by와 함께 뒤로 빠지겠지만 그냥 they를 쓰면 안 되겠죠? 전치사 뒤에서는 항상 무슨 격? 목적격을 쓰기로 했으니 by them까지 써야 올바른 전환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것도 같은 개념. 의문문이긴 하지만 you가 주어고 read 물론 과거형이겠지만 동사고 book이 목적어겠지. 그러면 목적어인 the book이 앞으로 튀어나올 거야. 근데 시제가 뭐였죠? did 과거였지. 그럼 책은 읽혀지니까 was read가 될 거야. 오케이? 근데 무슨 문이야? 의문문이니까 비동사의 의문문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야죠. 그리고 you 너에 의해서 주어만 by you까지 완성하면 되겠네. 오케이. 일반 동사가 쓰이는 문장인지 비동사가 쓰이는 문장인지 자체를 구분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조동사까지 추가되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왜? 한 문장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조동사랑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특히 일반 동사랑 비동사가 마구잡이로 막 쓰일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동사가 엮이면 우리 우선순위 따지기로 했었죠? 항상 문장 전환 시 1순위는 조동사입니다. 만약에 그러진 않겠지만 한 문장에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조동사만 앞으로 보면 되겠죠. 그치? 조동사랑 비동사가 같이 들어갔어. 그러면 조동사만 빼면 되겠지.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럼 비동사만 앞으로 빼면 되겠지. 그리고 일반 동사는 어차피 제일 후순위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문장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 거고요. 이 우선순위 따진다라는 게 문장 내에서 문제 풀면서 적용되는 것도 많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중요해요. 알겠지? 여기까지 잘 따라왔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TP가 계속 나올 테니 또 불규칙 동사표 암기가 안 되면 문제풀이가 불가능해집니다. 많이 외우세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부동사가 쓰인 거 진행형, 그지? 완료, 그러니까 PPP, P 플러스 ING, have PP, 수여동사, 오형식, 또 부동사가 무슨 말이죠? 부동사? 구. 우리 보통 전명구라 그러지. 구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주어 동사의 조합이 아닌 두 단어 이상의 뭉침을 구라고 한다 그랬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동사는 대부분이 이어 동사일 거야. 이어 동사. 두 단어 이상 이어지는 그런 것들. 대절. 대절은 명사절이니까 목적어가 되실 때 통으로 끄집어내는 거. 마지막은 단순 암기로 마무리가 될 게고요. 그러니까 개념은 거의 다 비스무리한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봅시다. 진짜 쉬워요. 여기는 진짜 쉽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방금 조동사를 끝내고 다음 수동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주 쉬운 접근이 가능해질 거예요. 오케이? 자, 예문 나온 걸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허리케인은 destroy는 뭐 하는 거지? 자, 파괴하다라는 동사였어. destroyed니까 파괴했겠지. 뭐를? A lot of building. 많은 건물을 파괴한 거야. 그럼 주체는 허리케인이고 당한 건 건물이겠지. 그죠?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돼? 단순하게. 그렇지. 원래 문장의 목적어였던 a lot of building이 앞으로 튀어나올 것이고 핵심. 자, 본 문장의 동사는 파괴하다라는 일반 동사였어. 근데 그걸 시제는 과거, 주어는 복수니까 were destroyed라는 수동태의 구문을 완성했죠. 그지? 그리고 나서 원래 행위자였던 허리케인 앞에는
전치사 by만 붙이면서 문장을 옮긴 것 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정말 쉽게 예문을 가지고 장난을 쳐볼게요. 물론 밑에 다 설명 나왔지만 이렇게 보죠. 그 허리케인은 이렇게 볼까? 자, 그냥 쉽게 대명사 쓸게요. 그냥 이. 자, 예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으로 상상 한번 써보셔도 좋고 머릿속으로만 간단히 풀어보셔도 좋고 잠깐만 시간 드릴 테니까 봅시다. 핵심은 뭐다? 목적어를 찾아야 되겠지. 주어, 동사. 그럼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동사는 원래 누군 거야? destroy야. 하지만 누가 있어? 조동사가 있어. 조동사는 형태 변화가 있었냐 없었냐? 없어요. 조동사는 그냥 가는 겁니다. 무조건. 오케이. 형태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destroy라는 동사만 뭘로 바꿔? be 플러스 pp.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 왜 우리는 am, are, is를 비동사라고 불러? 동사 원형이 be니까 비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be를 쓰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비동사의 원형이 am, are, is다라고 말하는 건 원래 설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비동사의 현재형인 거야. 오케이. 원형은 be야. 그럼 pp를 쓸 거니까 원래 의미를 나타냈던 destroy에 ed만 붙이면 되겠지. 그리고 by hurricane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핵심은 조동사는 자체적으로 형태 변화가 없다를 계속 염두에 두시면 돼요. 조동사 형태 변화 없어. 단 시제는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 문장 전환에 있어서 조동사 형태를 옮겨 쓰는 건 없을 테니까 제시되어 있는 조동사를 그대로 가져가시고 뒤에 BPP 형태만 그대로 연결하면 문제 해결. 쉽지. 핵심은 뭐다? 목적어 찾기. 자, 다음 거. 또 해보자. 우리들은 should keep 뭐 해야 됩니까? should keep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어 뭐예요? 이게 privacy란 말 많이 들어봤지? 이게 privacy인 거야. 사생활을, 개인적인 비밀들을 잘 유지해야 돼. regardless of 정답과는 상관없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 무슨 뜻? 이런 표현 까먹으면 안 돼. 뭐뭐와 상관없이, 뭐뭐랑 관련 없이. their age. 그들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들은 사생활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겠죠. 이런 단어들을 왜 잘 알아야 돼? 만약에 이런 단어를 몰랐어. 그리고 옆에 해석도 나오지 않았어. 이거 수동태 만드세요 하면 진짜 많은 친구들이 얘를 문장 앞으로 끄집어내요. 왜? 보통의 수동태는 문장 마지막에 있었던 목적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성분과 품사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실제 목적어였던 privacy를 앞으로 끄집어냈지. 조동사 건드릴 일 없으니까 그대로 했죠. 그럼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 keep을 be kept라고 썼어.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닌 필수 성분이 아닌 놈들은 원래 자리에다가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핵심만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모든 영문법은. 이런 부수적인 놈들, 부사 같은 놈들은 그 뒤에 있으면 원래대로 뒤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 보자. 이 상자들은 이동되어야 합니다. 신중하게. 그럼 여기서 특징은 뒤에 by 플러스 행위자가 없지. 자, 주어를 by 플러스 주어로 쓰지만 조금 더 큰 틀로 설명하면 얘는 전치사잖아. 얘는 명사잖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전명구. 보통 필요 없다라고 설명했었지. 굳이 안 써도 되면 지워도 돼요. 오케이? 굳이 안 밝혀도 되는 거면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상자는 이동되는 거니까 수동의 형태를 쓴다라고 판단은 되겠고. 자,
여기서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꼭 기억해 줍시다. 이거 고등학교 관련된 문법으로 정리할 때 많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move는 원래 무슨 뜻이야? 움직이다겠죠. 움직이다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차. 움직이다. 보통 이동을 설명하는 움직임은 자동사예요. 오케이? 하지만 옮기다라고 해석하는 건 타동사야.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는 내용적으로 상자를 옮기는 거니까 move는 타동사가 맞지? 을을 기억해요, 을을. 을로 목적어 유무 판단하는 거. 책상을 옮기다, 걸상을 옮기다, 의자를 옮기다. 그럼 move는 타동사지. 그럼 요 문장만 봤을 때 carefully 뜻 뭐야? 조심히, 신중히. ly를 붙인 부사니까 필요 없지. 그럼 앞에 있는 주어가 뭔지 몰라도 우린 move를 ing를 쓸지, 쉽게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사 파트에서 많이 나오지만 수동태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하는 게 참 좋아요. 차근차근 하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동사라고 하는 건 뒤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오케이. 목적어가 필요하다. 당연히 알 수 있는 파트겠지? 자, 이거는 베이스로 까는 거야. 근데 타동사가 나왔어. 근데 문장을 읽어봤더니 그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어.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럴 땐 어떤 문법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 앞에 있는 타동사가 어떤 형태로? 그렇지, PPP. 경우에 따라 이제 비동사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관계대명사 같은 거 활용하는 건. 이럴 때는 이 타동사를 PP의 형태로 가져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어 형태를 구분하는 문제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동사니까. 자, 다시 한 번만.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공부하는 거에 핵심은 짚었다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뭐 예전처럼 뭐 중학교 1학년 때처럼 수동태는 무조건 BPP요. 불기수동사를 100개 주고 외워오세요.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요.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지금은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동태가 뭐냐? 목적어가 있었던 문장에 목적어가 사라지는 게 수동태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 이제 나이를 먹었단 말이야. 그런 단순 개념으로 문제를 물어보진 않아요. 절대. 자, 한 번만 더. 타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를 안 썼어. 오른쪽에 적용하면 다시 문제 저 안 읽어봤는데요. 지문 잘 모르는데요. 여기다가 move들을 쓸지 moving을 쓸지 물어본다 이 말인 거지. 그럼 타동사 move라면 원래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존재해야 돼. 얘는 지금 목적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이것만 보고 여기 있는 타동사는 수동태로 옮겨놨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인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PP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다음 것도 살짝 곁들여 볼게요. 여기 shown이라는 동사는 누구를 변형한 거? show. 동사로 show 무슨 뜻이야? 보여주다라는 뜻이겠지. 뭘 보여줄 거야? 공연을 보여주고, 연기를 보여주고. 목적어 필요하지? 여기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단어는 뭐야? in our city. 전명구, 시간과 장소는 부사였잖아. 그지?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과거 분사가 맞겠네. 이런 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겁니다. 알겠니? 당연히 앞을 다 읽으면 더 쉽게 접근을 될 수 있겠죠. 그 영화는 도시에서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상영됩니다. 라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이거는 얘들아,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 이거는 당연한 거. 이건 체크해야지.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는 당연히 불가능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have는 지금 수동태를 못 쓴다는 거지. 하지만 소유하다만 못 쓰는 거야. 가지고 있는 have는 수동태를 못 쓰지만 먹다는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정확한 의미. 그리고 꼭 기억. 여기 resemble 무슨 뜻이래? 닮다. 예를 들어서 나 아빠 닮았어요. I resemble my father. 그럼 목적어가 있지만 수동태로 안 써요. 이건 따로 암기가 필요합니다. 관용어고. 닮아졌다? 뭐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수동태 안 쓰는 거. lack. 나는 부족해요. 에너지가. 에너지는 부족되어졌다? 내용도 이상하지만 또 외워야 돼요. 수동태 쓰면 무조건 틀려. 자, 다음 건 안 외워도 돼. 이해하면 돼. become. 몇 형식 동사일까? 자, become을 이용해서 아무거나 영작해볼까? 나는 되었어. 뭐가 됐을까? 배우. 자, 그래. 나는 되었다. 배우가. 배우는 누구야? 나는 되었다. 배우가. 그럼 그 배우는? 목적어. 나 아니야? 네. 그렇지. 영어. 그렇지. 예를 들어 나는 become 뭐? 네모가 됐어. 나는 네모가 되었어요. 그럼 네모는 누군데? 나. 나잖아. 일치하지. 일치하면 뭐라 그랬지? 주격. 그렇지. 보호라고 했었지. 그럼 뒤에 있는 건 목적어야 아니야? 아니. 아니잖아. 따라서 얘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동사라는 어려운 말로 한 번에 정리가 돼도 되고 아니면 또 을릴 이런 식의 해석으로서도 적용이 매우 필요한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 요거는 그냥 단순히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거에 대한 예문이니까. 다음 거. 동작의 주체가 일반 사람이거나 그냥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때.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 옥상에서 돌을 던져서 여러분들을 맞췄어. 쓰러졌어. 그럼 나는 돌에 맞았다지. 나는 맞아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던진 놈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바이 플러스 행위자를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지. 누군지 모르니까. 그걸 말하는 거야. 모를 땐 못 쓴다는 얘기야. 또는 에어컨 누가 발명했어? 몰라요. 그 사람 이름 뭐지? 졸라 유명한 사람인데. 캐리어. 그래, 맞아. 그래서 유명한 그 브랜드 이름, 이건 어디 거냐? 이것도 그 캐리어네. 자, 그럼 더 쉽게 갈까? 한글 누가 만들었어? 세종대왕. 그러면 한글은 창조한 거야? 창조된 거야? 네. 한글은 창조된 거지. 누구에 의해서? 세종대왕. 세종대왕에 의해서. 그럼 한글은 창제되었다. 뒤에 세종대왕 안 쓴다고 우리가 몰라요? 알지. 안 써도 알 수 있잖아. 결론. 쓰고 싶은데 몰라. 안 써도 다 알아. 그러면 굳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이 플러스 행위잖아. 오케이.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들은 뭐라고 할까?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연금을 받게 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국가한테 받겠지. 일반적인 것들, 일반적인 사람이 된 경우는 안 써도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 써도 알 수 있다. 쓰고 싶어도 몰라. 그런 경우는 안 써도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문제풀이는 여기까지만 마무리해서 몇 페이지냐 여기가 42페이지에 이런 설명은 조금이니까 여기까지만 풀어오시면 되는데 자 일단 요거는 여기서 끊고